ESG 경영 다문화주의를 만나다 삼앤드 박성호. 오늘날 기업과 사회는 지속 가능성,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3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ESG의 사회소셜 영역에서 다문화주의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사회 발전과 통합의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ESG 사회 부문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 채용과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은 기업 혁신,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 사회나 경영진의 문화적 다양성은 ESG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 경영과 다문화주의를 융합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하모니움 사업을, LG는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구축을, SK는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교육 및 포용적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며 현대자동차는 다문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CJ그룹은 다문화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인재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 지원, 문화적 포용성 증진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혁신, 생산성 향상, 사회적 신뢰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ESG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는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고객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상품 개발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다양성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문화적 이해와 존중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문화권의 협력이 중요하며 소외된 다문화 가정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 증진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결국 ESG 경영과 다문화주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두 축이며 이들의 유기적인 융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환경 문제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성과 포용은 ESG 실천의 핵심이며 ESG는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이다. 이제 기업과 사회는 ESG와 다문화주의의 조화로운 동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화 충돌, 이모티콘으로 풀어보는 다문화 감수성. 작은 그림 하나가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가?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세계인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감정과 아이디어를 담은 작은 그림 이모티콘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 언어학자 비비안 에반스의 말처럼 이모티콘은 세계 최초의 진정한 보편적 소통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뇌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걸리는 찰나의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우리의 소통 방식에 스며들었다. 글로는 채울 수 없는 미묘한 감정까지 담아내는 이 작은 아이콘들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적인 소통 도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소통 수단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화 충돌의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모티콘이 한국이나 서구권에서는 긍정의 표현이지만 중동이나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무례함이나 공격성을 의미할 수 있다. 평화를 상징하는 두 손가락 이모티콘 역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대를 무시하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손을 모은 이모티콘조차 일본에서는 부탁이나 감사, 인도에서는 존경, 서구권에서는 기도나 하이파이브 등 문화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세대나 사회적 맥락에 따른 의미 변화도 흥미롭다. 복숭아 이모티콘이 때로는 엉덩이를 윙크나 매니큐어 이모티콘이 젊은 세대에게는 자기 관리나 가십거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 얼굴이 붉어진 이모티콘 하나도 더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상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이모티콘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소통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이모티콘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필요한 오해라는 소통의 장벽을 허물며 더 나아가 상호 존중 기반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각 문화의 상징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디지털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피부색, 가족 형태, 전통 의상 등 각국의 문화를 담은 이모티콘이 등장하며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같은 이모티콘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를 줄이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섬세하고 사려 깊은 디지털 소통 에티켓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의 의미를 배우고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사용되는 이모티콘과 그 의미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대화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이모티콘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중동 지역의 사람과 소통할 때는 무심코 사용한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이 예상치 못한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 직장, 사회교육 현장에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각 문화권의 이모티콘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체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이모티콘은 친숙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딱딱한 문화 교육이 아닌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문화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이모티콘. 이 작은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소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모티콘이라는 디지털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통해 문화 충돌을 넘어 더욱 풍요로운 글로벌 소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 다문화 가족 유입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과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5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15개 광역 107개 기초지역에 배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대학의 존립,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의 지속성 등 사회경제적 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소멸 위험 지역에는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1이 넘는 65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지역 청년의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대학 지원, 청년 취업 연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무 거주 등 다양한 인구 유입 및 정착 유인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가족, 즉 외국인 이주민과 그 가족의 유입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는 이미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구 유지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학교 공동체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유입이 곧바로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통합 그리고 지역사회 수용성에 있다. 외국인 유입이 일시적 인구 증가에 그친다면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언어, 문화, 생활환경 차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상호 신뢰를 쌓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인구 유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다각도의 지원과 포용 정책이 필수적이다. 호주와 일본 사례를 보면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호주는 이민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국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점수 기반 이민제도, 숙련 이민자 우대 정책, 정주형 이민자 교육 훈련 확대 등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더불어 다문화 공생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조례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군마현 등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다만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동시에 드러낸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인구 감소 지역은 89개, 관심 지역은 18개로 분류되어 맞춤형 기금이 차등 배분되고 우수 지자체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은 지역 활력 타운 조성, 광역교통망 개선, 청년 주거문화 일자리 연계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단기적 인구 유입을 넘어 다문화 가족과 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감수성 교육, 언어문화 적응 지원,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은 재정 지원, 인구 유입, 사회통합, 지역 맞춤형 정책, 장기적 인구 전망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유입은 그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와 포용,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